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보장이다.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만 할 수 있으면 가입하는 게 무조건 득이 된다라는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치료 후에 남는 후유증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왜 중요한 건지 오늘 자세히 듣는 시간 잠시 뒤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또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H사 대한사랑모아 매직 어카운트 보험 증권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고 계신 증권 중에서 이 내 보험도 자세히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분석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예,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특약이 바로 질병 후유 장애 담보라고 하는데요. 치매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질병들이 질병 후유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와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 어느 장기에 몇 %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제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를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먼저 후유 장애의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장애 또는 질병을 앓고 난 뒤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유 장애는 과연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후천적인 상해 사고가 34.3%고요.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질환이 56.6%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그 장애는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상해와 질병을 합해보니까 90.5%가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많은 후유장애들이 살면서 생긴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신체 장애 중에 어느 부분에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고 어떤 장기, 21개의 장기에 후유장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생각하면 다쳐서 팔다리 부러지는 경우들만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요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눈, 양쪽 눈이 있죠. 그 다음에 귀, 양쪽 귀, 코, 입, 그 다음에 외모, 척추, 그 다음에 요 채강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장기, 신경계 이렇게 해서 19개의 신체에 우리가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또 21개 장기로는 심장, 췌장, 폐, 간, 위, 십이지장, 직장, 항문, 난소, 비장, 전립선 해서 이렇게 수많은 21개의 장기 내에서도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병들이 이 질병 후유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가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매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 먼저 한번 볼 텐데요.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를 보니까 첫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그 장애가 80%가 이상이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80%가 고혈압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을 받게 돼도 이제 60%의 후유 장애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는 심부전증이 올 수 있고요. 세 번째 고혈압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후유 장애가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장 질환 후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또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장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장기 이식이나 혈액 투석을 할 경우에도 75%의 후유 장애가 남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질병 후유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는 다 아시죠? 실명 원인의 1위가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발목 절단을 초래하는 당뇨 합병증. 그래서 당뇨병의 진짜 적은 당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합병증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가장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치매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중에 치매 보험이라고 하면 거기서 보상하는 것들이 이 경증 치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중증 치매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치매 환자의 약 80% 정도가 경증 치매 환자를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라고 하는 것은 CDR 척도 2점 이라고 해서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2점 정도가 되면 80%로 이제 저희가 CDR 척도 2점일 경우에는 질병 후유 장애율로 계산했을 때 40%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진단은 이번 4월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뇌 영상 검사를 기초로 해서 CDR 척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18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요 이제 치매 진단을 내려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질병 후유 장애 40%라는 장애 지급률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 과연 어느 부분들이 질병 후유 장애에 해당이 되고 몇 %의 장애를 가져올까 참 궁금하시죠? 첫 번째가 치매, 방금 전에 보셨던 CDR 척도 2점이라면 아주 경증 치매를 진단을 받을 경우에 40%의 후유 장애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라는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을 한 번을 받습니다. 1회를. 그 다음에 CDR 척도 3점, 4점, 5점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차액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귀. 약간의 청력의 장애가 5%로 250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폐암으로 인해서 한쪽 폐를 잃었을 경우도 20% 후유장애.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전절제라고 하죠. 전체 드러내는 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50% 후유장애로 받습니다. 그러면 얘도 받고 계속 지금 받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해서 요즘에 인공항문 설치 많이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20%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로 인해서 수술할 경우에 지금 이제 그 3월까지는 30%였었는데 4월부터는 2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정시력 0.2 이하, 코를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영구치 결손. 우리가 치아가 빠졌는데도 후유장애야 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영구치가 5개, 7개 결손이 돼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심부전으로 인한 투석을 할 경우, 그 다음에 한쪽 눈 실명 50%.
손가락, 발가락 모두 잃었을 때, 특히 여자분들 양쪽 난소 2개를 다 잃었을 때도 50%의 후유 장애가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변이나 배뇨를 독립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뒤처리를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10% 후유 장애가 나와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 몸의 신체 장기, 신체 19부분과 장기 21곳에 대해서 어떠한 질병이 한번 앓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나는 질병후유장애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담보를 가입을 하면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질병후유장애 80% 미만에 5천만 원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입한 것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상 내역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보장에 약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성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보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34대 질병과 인공관절 질병 수술 이렇게 요 많은 담보를 다 가입을 했는데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20세 남자가 38,621원이고요. 40세가 54,990원입니다. 근데 50세 이후가 되면 가입 금액이 5천이 아니라 3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서 52,000원으로 좀 줄죠. 여자분들은 32,000원, 20대가 50대 41,000원.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질병후유 장애 특약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반 3대 진단비와는 다르게 받고 또 받는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또는 치매 진단 시에도 질병후유 장애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질병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을 후유 장애로 보상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약 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분들도 저희 연락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만 있다면 미리 가입해 주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보험 살펴볼까요? 네. 생소한 보험을 하나 제가 발견해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제가 보험 증권을 볼 때마다 와, 나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처음 보는 게 있네 이러면서 또 알아지는데 네. 그러면서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험 증권을 언제 들여다보시냐면 누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 받을 거 있나? 그리고 내가 어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보험증권을 보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증권의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한번 보실 텐데요. 모든 보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 제목에는요,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특징, 그리고 어떨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목에 함축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죠. 매직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2005년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벗어나서 97년 IMF 지나고 2000년 초반에 금융환경이 많이 좋지 않을 때 한 건의 보험으로 4인, 5인, 그리고 여러 담보들을 하나에 모을 수 있도록 어카운트 보험을 이제 그 대형사들 위주로 내놨었던 시기가 있었을 때, 네네. 그때 가지고 계신 보험인데요. 이 보험의 특징은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5만원, 10만원, 20만원 딱 정해서 저축형 형태로 그냥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특약을 30개 고르신 분은 저축성으로 낸 것 중에서 30개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감되고, 특약을 5개밖에 안 고르시는 분은 매월 낸 돈 중에서 5개만큼의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보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2005년 정도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갱신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이 보험의 특징은 1년마다 갱신되는 매년 위험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입 당시에는 위험보험료가 작지만 계속 유지한다고 쳤을 때 70세 되신 분과 40세 되신 분이 위험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증권에는 미처 알 수 없지만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는 70이나 80이 될 때까지도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어카운트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를 대략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뭐 주계약, 담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험에는 주계약이라는 용어 이외에 이렇게 담보 이름이 사망, 응급, 질병, 재해사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80세 옆에 5년이라는 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5년 동안 내고 안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 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보험 증권은 약관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요. 증권보다는 약관의 내용에 우선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다 증권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보험료를 5년만 내고, 이게 지금 아나운서님 보시기에는 보험료를 몇 년 내면 될 것 같이 보이세요? 5년만 낼 것 같이 보이는데, 내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5년 갱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갱신은 5년이 아니고 1년 갱신이었는데, 예. 보험료 납입은 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5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증권에는 5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보험료 구성으로 보시면 10년 납에 이 모든 보장이 80세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오시면 납입 기간이 또 별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위에 쭉 나열되어 있는 애는 5년이라고 써 있고, 예. 총보험료 구성을 보니까 맨 처음에 낼 때는 5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특약보험료는 11,211원,
그리고 5만 원 중에 38,789원은 적립보험료. 이것을 10년 동안 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만 원씩 10년이요? 네, 그렇죠. 예. 매월 내는 건 5만 원. 그리고 총 내는 기간은 10년. 예.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들은 매년 갱신이 되면서 10년 이후에도 쌓아놨던 돈 중에서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뭐 80세 만기 이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증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도 눈으로 보기에는 5년 납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5년 혹시 5년 갱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증권의 약관을 들여다보면 매년 위험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을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10년 동안 내놨던 5만 원씩 이 저축성 보험을 가지고 매년 올라가는 위험보험료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가지수를 많이 고르신 분들은 충당되는 보험료가 빨리 없어질 거고요. 몇 가지 안 고르시는 분들은 좀 덜 쓰니까 오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은 5년 동안, 5만 원을 10년 동안 냈다고 해서 80세까지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렇게 보험료 구성이 증권에 나와 있는 형태와 약관에 명시된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이 보험 가지고 계시다가 돈 다 내셨어요. 그리고 20년 차 되셨을 때 혹시라도 뇌출혈이 있으셨는데 적립된 돈 중에서 위험보험료가 미처 모자라서 보장이 없어졌네요. 소멸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나중에 너무 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 내에서 충분히 다 보장받는지 이것이 정말 약속된 80세까지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선 내용에 보시면 또 신본이라는 곳에 빨간색을 해놨는데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셔가지고 이 어카운트 형태에 본인, 배우자, 자녀 1, 2, 3 이렇게 5명까지 보장을 다 골라 담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 혼자만 이렇게 보장을 굉장히 13가지에 해당하는 특약을 고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특약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뭐 이렇게 보장이 없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인 특정 질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글씨만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성인병 걸리면 웬만한 거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전문가님들이 부인과 질환이면은 부인과 질환의 약관표, 성인 특정 질환이면 성인 특정 질환의 약관표를 저희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뭐 몇 초 안에 금방 지나가실 수가 있고 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내가 잘 아셔야 되니까 이 성인 특정 질환이라고 써있는 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각각의 홈페이지 내지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 표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 수술이 1종, 2종, 3종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하시고 16대 질환 수술, 7대 질환 수술, 질병 수술에 익숙하신데 옆에 보시면 1형, 2형, 3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인 특정 질환을 암이라든지 뇌출혈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1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조금 더 가벼운 수술들은 3형으로 분류를 해서 돈 많이 드는 수술은 300만 원, 그리고 좀 작게 드는 수술은 5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1, 2, 3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 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전체 증권을 보시면 이런 1, 2, 3형으로 되어 있는 증권은 30% 미만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70%의 증권은 1, 3종 내지는 1, 5종 이런 수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보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관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관이나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떨 때 앞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챙기셨으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직접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1, 2, 3종이 아닌 1, 2, 3형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특정질환 수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하시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또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뇌출혈이라는 거에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저한테 가입을 권유하신 분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잘 내놨다가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받으려고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뇌출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혈관 질환은요. 겉에 피부도 늙고 외모도 늙지만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몸속의 근육과 몸속의 혈관 질환도 나이가 먹으면 노화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혈관이 나이가 들면 갑자기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이 잠깐 뇌동맥류라든지 아니면 살짝 막히는 그랬다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뇌출혈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다른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혈까지 가기 전이라거나 약물로 가볍게 치료가 되면 뇌출혈에서 1,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출혈이 아닌 상태에서 못 받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10% 정도가 출혈이 일어나고 90%는 출혈까지 가기 전에 치료가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전략 이런 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암을 제외하고는 혈관 질환이 그 다음으로 발병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아예 편안하게 그때 돼서 그냥 가지 이러는데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냥 자연사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또 우리 뜻대로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를 하셔서 이 혈관 질환에 관련된 것도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하고 덧붙여서 80세 만기시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이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해드렸는데 예전에 암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암 때문에 직접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양도 해야 되고 나는 너무 힘들잖아요. 간접 치료를 하는 것까지도 입원비가 나오는 아주 옛날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지금은 암으로 직접을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직접 치료를 할 때만, 그러니까 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요양이라든지 그 이후에 남아있을 때는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게 이 증권에도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3대 질환이건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직접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만 입원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 증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는 별도로 납입을 하지 않고 매월 주계약 적립액에서 자동으로 라고 써 있죠. 적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동으로 충당된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내 적립액이 충분치 않으면 이 많은 보장이 80세는 고사하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적립액을 더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전에 끝날 수 있는지를 감안을 하셔서 이후의 대책을 조금 준비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기 드문 증권이기는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 혹은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꼭 직접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 H사 대한사랑모아 매직 어카운트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증권 오래전에 가입을 했는데 용어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신랑 보험 좀 문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지금 저희 신랑 고지혈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한 7, 8년 전인가 급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정상인데 뭐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막 그랬고, 예. 거기다 또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또 치료를 한 3주 정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또
시댁 어른들께서 또 혈관 질환 쪽에 또 질환이 또 있으셔가지고 예. 아무래도 보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힘들 것 같다고들 자꾸 그러셔서 혹시 가능한지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36이에요. 36이요. 나이도 좀 많이 어리신데 걱정되는 질병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2007년, 2010년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시고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을 안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시도는 해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문의도 드렸는데 예. 뭐 검사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이제 4월부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그 혜택이 좀 많아졌거든요. 전문가는 네. 어떤 조언을 하실지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본 거고요. 2007년도에 MG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가입을 하셨고 2010년도에 LIG 생활보장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연금보험도 준비를 하셨고요. 총 보험료는 3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36된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병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일단은 고지혈 약을 복용 중이시고 7, 8년 전에 급성 감염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고 2년 전에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디스크 쪽이었다고 말씀도 주셨고요. 남편 쪽에 혈관 관련해서 질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 많은 질병을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실 수가 있으세요? 걱정이 저도 너무 몰랐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아유, 그래도 전화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네. 참 다행이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전화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답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시청자님과 비슷한 사례분이 얼마 전에 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마 비슷하셔서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입하신 게 LIG 생활보장보험 가입하셨는데 네. 요거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아세요? 아, 그건 몰랐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 2010년 10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에 해당되는 면허 정지나 할증 지원금, 뭐 견인 비용 이런 그 많은 담보들이 지금은 다 제외가 돼서 지금 현재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요 세 가지만이 운전자 보험에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신 거는 그 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다 보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님이 오늘 비 오잖아요. 네. 네, 빗길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물어줘야 되죠? 네. 네. 그러면 내년에 내 보험료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할증돼서 올라가죠. 네,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에 20만 원 할증 지원금이라는 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담보도 지금 생활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셨다라는 거고, 또 이제 어디 가다 사고가 나서 내 차를 견인해야 되는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견인 비용 10만 원.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다 골고루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요 운전자 보험은 또 디스크 수술도 하셨잖아요. 나머지 상해 수술이라든가 이런 담보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남편분께서는 요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지난 휴가 때 저희 네네. 그 레카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봤나요? 아, 네, 봤습니다. 레카 부르셨으면 그 영수증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것만 첨부하시면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또 보너스 10만 원 또 챙기셨어요. 그러네요. 남편분한테는 말씀하시지 말고 챙기시는 걸로. 방송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원더풀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요거는 그 의료실비 보험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아프시기 전에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천만 다행이시고요. 네. 보장 내용은 그 의료실비 종합 입원 의료비 3천만 원에 통원비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종합 입원 의료비 3천만 원에서 보상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네, 뭐 입원비 뭐
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병원비를 내잖아요. 그게 1년 동안 3천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해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들으신 거기 때문에 100%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통원비는 10만 원이라 이제 지금 현재 거보다는 가입 금액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지금 사실은 의료실비를 손대기는 조금 리스크가 좀 너무 많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실비보험은 과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비랑 운전자 보험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네.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급성 간염 치료력도 있으시고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또 2년 전에 디스크로 3주 동안 수술하셔서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실비를 바꾸기보다는 진단비랑 수술비를 보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알아보신 것처럼 가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입이 어려우신 거 맞아요. 근데 급성 간염으로 치료가 됐고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고 디스크만 있으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방문 진단이라고 해서 보험사에 간호사가 나갈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네. 그러면 방문 진단을 받아서 다른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 수치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간염도 괜찮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부담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담보로 해서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할증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많이 붙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아까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뇌졸중이 왜 중요한지를 뇌출혈보다는. 그래서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3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질병 수술비 20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남성분이기 때문에 남성 비뇨기계 수술 그리고 이제 질병 사망 1,000만 원 기타 등등 이런 담보들 중요 담보들을 가입을 하셔도 아마 한 14만 원 정도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지만 심사를 좀 의뢰를 하셔서 내가 가서 병원 가서 진단받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간호사가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파란 쪽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혈액을 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만 부담보라는 거는 그때까지는 보장을 못 받는 거죠? 어떤 거요? 부담보. 부담보, 네. 5년 동안은 만약에 허리에 부담보가 잡혔다 그러면 5년 동안은 허리로 인해서 어떤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치료력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담보 그 면책을 좀 풀으시면 돼요.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부담보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그 이후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금보험을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남편분이 들으셔서 왜 들으셨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근데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근데 한번 남편분과 잘 의논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공시율 연금이에요. 최저 보증을 해드리는 최저금리로 가는 네. 매월 금리가 변동되는. 근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형 연금보험들이 훨씬 더 수익도 좋고 앞으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 공시율 연금보다는 변액연금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편분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네. 그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이제 부족한 진단비를 좀 더 보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되기만 하면 아마 좋아를 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할 거 없이 가입을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시청자님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네. 더 늦기 전에 지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비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냥 계속 지속해서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과 또 상의해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과 관련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제 보험 지금 들어져 있는 거 네. 궁금해서 잘 들어져 있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꽤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 3건의 보험 있으신 거 맞으신가요? 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CI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아, 어떤 보험인지를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걱정되는 질병 있으시거나. 아니, 아직은 없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40이요. 40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총 3건의 보험을 보내주셨는데 1909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은 완납이 된 상태시고요. 2009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올라이프 슈퍼보험 가입하셨고 역시 2015년도에 삼성생명 쪽에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떤 보험인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0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일 칭찬드릴 거는요.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1999년에 20대 초반에 이렇게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험료는 37,500원인데 보험료 내시는 것도 이미 예전에 다 끝나셔가지고 하나가 완전히 보험료가 다 끝난 게 있으셔서 그거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다 그러긴 했는데요. 만기가 70세까지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70살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못 하셨죠. 네네. 지금 생각하시면 앞으로 선생님은 몇 살까지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해도 90세. 90세. 100세까지 그러죠. 요즘 90세까지. 네. 요즘은 80세 되셔도 이렇게 막 네. 옛날 어르신들처럼 많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시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르신 같지 않으셔서 80세나 70세 보장이 끝나는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장이 좋기는 한데 좀 짧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안에는 내용이 재해 사망이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좋은데 짧으니까 이렇게 유사한 걸로 조금 더 뒷부분을 보장하도록 이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것이 두 번째 줄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물어보신 거. CI 정신. 예. 제가 제목을 불러드리면 통합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CI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이 보험이 어떤 건지 대략은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통합이라는 거는 이 보험 하나에 사망부터 실손보험까지 여러 가지 특약들을 다 넣으려고 통합보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은 아까 잠깐 김종혜 전문가님 말씀 나눌 때처럼 네. 보험료가 주식이나 채권 이런 투자형 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이에요. 그리고 CI 보험은 가장 중요한 보장을 내가 진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 이건데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일단 어렵지만 설명서에 보시면 암은 6가지 암을 아주 경미한 거 6가지를 제외하고는 암은 다 보장을 해주고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에는 거기에 용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보험금 준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보험금을 받는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진단서를 주시면 보험금을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CI 보험이 왜 그렇게 자꾸 말이 되나 그러는 거는 일단은 돈 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돈 받고 싶으시죠. 병원을 가시게 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걸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 99년에 하신 건 너무너무 좋은 거 잘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완하시려고 2015년에 하신 게 조금 제한적이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달에 보험료 5만 3천 원씩 내고 계신 올라이프 슈퍼보험이라는 게 있으셔요. 네. 그런데 CI 보험에도 올라이프 슈퍼보험에도 양쪽에 실손보험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비가 중복보상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복보상이 되나요? 보험은 중복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손 의료비, 실손 보험만 이렇게 양쪽에 가입을 하셔도 양쪽에서 비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양쪽에서 똑같은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서 중복보상 안 된다는 게 실손보험인데 지금은 양쪽에 실손보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처 전산해서 보험회사에서 걸러지기 전에 이렇게 가입이 되셨거나 네. 아니면 중복보상인 걸 알고도 가입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혹시 양쪽에 실손보험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직 아프실 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었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가지 CI 보험 하나하고 올라이프 보험은 이 안에 5년마다 갱신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보장 내용은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입하신 그 5만 3천 원짜리라는 거 그 안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이 1,000만 원씩 있고 재해나 골절, 상해 이런 수술비들이 들어있는데 이 보장 내용이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을 CI나 나중에 그 올라이프 보험이나 둘 중에 하나만 실손을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그럼 병원에 하나는 해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해지해도 되냐고요? 실손, 예. 하나는 해지를 해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를 해지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 의견은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장점들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면 장기 입원을 하거나 이러실 때에는 지금 나와 있는 실손보험이 유리한 점도 있어서 잘 한번 고려를 저는 의견이니까 이 두 가지 실손보험이 중복되어 있는 CI 보험하고 나중에 슈퍼보험은 두 개를 합하면 월 내시는 보험료가 16만 원, 17만 원이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용 대비해서 내가 보장받는 것들이 5년마다 갱신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셔서요. 이게 내가 가져가기에 흡족하지가 않다 그러면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가입하신 99년 거는 잘 유지를 하셔서 잘 좋고 나머지 나중에 뒤에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의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실손보험도 정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남기시도록 이렇게 조금 바꾸셔야지 될 것 같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앞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좋은 게 70세면 끝나니까 그런 것처럼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하고 암을 조금 추가하셔서 이런 것들을 7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바꾸셔도 한 달에 내는 비용이 지금 한 17만 원 정도인데 15만 원대로 줄이셔도 100세까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넓게 보장을 그리고 지금 빠져있는 게요. 여성 만성질환이나 부인과 질환 같은 것들이 지금 증권에서는 없으세요. 아, 네. 근데 이제 40대 여성이시니까 50대, 60대로 가시면 이렇게 큰 진단 걸리기 전에는 그래도 사소하게 부인과나 여성 질환들에서 보험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추가를 하셔서 지금 내시는 걸 약간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고 실손보험만 잘 고려를 하신다면 조금 폭넓은 형태로 바꾸시는 게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보내주신 증권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서류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네. 지금 아마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실내로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좀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9189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45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쓰셨습니다. 아마 연금보험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서서 김종혜 전문가께서 공시율보다는 변액 쪽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막연한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몇 년을 내가 납입을 할 거고 어떤 걸로 가입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늘 연금 문의가 오시는데 일반 공시율은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1%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곳이 없어서 이제 그런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액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지금 100만 원씩 한 10년에서 15년을 납입을 하시고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죠. 100만 원씩 10년 내고. 근데 그게 변액연금, 투자연금으로 했을 때 100만 원씩 10년 넣고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72법칙이라고 해서 금리가 1%로 가정을 할 경우 내 돈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72 나누기 2를 하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려면 몇 년이 돼야 된다? 72년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형 상품으로 해서 4%만 수익이 나도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는 데는 18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내 저축액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요즘에 은행 금리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랑 72법칙만 계산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액연금으로 하는 게 왜 좋은지가 알 거고요. 그래서 변액연금으로 하시면 이제 사람마다 또 이제 그 고객들, 시청자님들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45세시기 때문에 100만 원씩 한 10년을 넣으시면 매월 65세, 70세부터 100만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드실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연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47 예, 죄송합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마저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2가지 참여 방법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1-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